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MP 200제 빈출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MP를 2개월 정도 걸려서 합격을 했는데요. 요새 2016년도 1월 18일이죠. 그 시점으로 해서 문제가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은 더 오히려 40%, 30%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는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주 빈출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한번 다 맞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PMP 200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2016년도에 맞게끔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약 한 7, 8시간에 걸쳐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PMP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미 PMP 바이블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 혹은 PMP 바이블 책을 보았고, 그 다음에 ITP의 이러닝 혹은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PMP 강의를 들었다는 전자 하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한 120개 내지 5일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문제 풀이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4시간이죠. 4시간에 서울시 마포구의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및 혹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합격률이 30%대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문제들이 많고, 특히 상황 문제가 많기 때문에 4시간 내내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치면, 사실은 지금 개수에 대한 정보는 노출이 안 됐지만 약 142개. 그래서 오늘 저하고 200개를 풀면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공유가 안 되고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치 CBC처럼 푸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정지를 시키고선 문제를 보고 제 해설을 듣고 다시 채점을 하고 이렇게 수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때 제 판단하건대 142개 정도를 맞추시면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42개가 안 될 경우에는 제 동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셔야지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외화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 번 듣고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MP 응시 합격 전략은 저는 이해 중심으로 꼭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단순 암기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ITO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ITO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 이름을 따서 K맵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쪽은 프로젝트의 시간입니다. X축은. Y축은 거기에 들어가는 에포트죠. 자, 여러분, 착수 프로세스입니다. 이미 착수 프로세스는 무슨 얘기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단계에 프로젝트 스폰서가 여러분들 PM한테 프로젝트 진행해도 좋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품위서를 승인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착수 프로세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 스폰서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죠. 자, 두 번째, 착수가 끝나면 어느 프로세스로 가죠? 계획 프로세스로 가는 거 있죠. 맞습니다. 계획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뭐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먼트 플랜, PMP라고 부르는 이 문서가 만들어지겠죠. 이 문서에는 여러 보조 계획서를 포함을 하고 있죠. 깜짝 놀란 게 합격 후기에 보조 계획서가 뭔지 모른다, 이런 합격 후기도 봤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바로 보조 계획서, 바로 subsidiary 플랜이죠. 보조 계획서. 그럼 뭐가 보조 계획서냐?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는 당연히 뭐죠? 당연히 10개의 지식 영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10개의 지식 영역. 그래서 저는 이걸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H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암기를 하기 위한 암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한 지식 영역, 이걸 우리는 KA라고 할게요. Knowledge Area요. 우리 PMBOK는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모아놓은 거지 항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거든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게 좋죠. 그럴 때 대다수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베스트 프랙티스라 하지 않습니까? BP라고 하는데, 예, PMBOK는 BP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은 10개를 우리가 관리 영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은 프로젝트 통합 관리, 3은 범위, 일정, 원가 관리, 1은 품질 관리, H는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관리, C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관리, R은 리스크, 우연 관리, P는 프로큐어먼트, 조달 관리, S는 이해관계자 관리죠. 이런 모든 계획서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 부르죠. 그럼 여기에 프로큐어로 가면 뭐가 있죠? 조달에 대한 관리 계획서가 있는 거죠. 그 계획서를 지칭하는 게 바로 뭐죠? 보조 계획서죠. 이해관계자 관리로 가면 뭐죠?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을 하는 관리 계획서가 있죠. 바로 보조 계획서라 부르죠. 그런 모든 보조 계획서를 통합한 문서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언제 개발을 해야 된다? 계획 프로세스 그룹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의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이해를 못하고선 시험에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MP 밑으로 떨어지는 BP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2번, 3번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행 프로세스는 이 계획한 대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합관리에서는 뭐라고 불렸죠? 프로젝트 작업지시 및 관리, 이런 용어를 붙였고, 프로젝트 작업지시 및 관리 프로세스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고객한테 넘겨주는 산출물. 이거 뭐라 부르죠? 인도물. 영어로는 deliverables. 바로 이것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바로 프로젝트 작업지시 및 관리라는 거죠. 이 실행을 하면 이 실행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죠. 이것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뭐죠?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오늘 시점에 80%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70%밖에 안 됐다는 것을, 이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프로세스를 따진다면 바로 품질 관리의 3번째인 품질 통제 프로세스, 바로 범위 관리의 범위 확인 프로세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도물 중심으로 보면 품질 통제에서 인풋이 뭐가 들어오죠? 예, 인도물이 들어오죠. 인도물을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팀이나 조직이 검사를 통해서 검증된 인도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VD가 만들어집니다. VD가 뭐죠? Verified,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개발 쪽 얘기고, 지금 뭐죠? 범위 확인은 고객 관점에서 검증된 인도물을 인수된 인도물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에이드라 부르죠. accept, 인수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deliverables가 바뀌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인도물이 VD가 되고 VD가 AD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단순 암기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종료 프로세스로 갈까요? 예, 범위 확인이 끝났어요. 그럼 뭐죠? 인수된 인도물이 최종 고객한테 제품으로 인도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FP라는 용어를 씁니다. FP, Final Product, 혹은 서비스, 혹은 트랜지션, 인수가 되는,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종료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프로젝트는 착수, initiating, planning, executing,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이렇게 5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도물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움직인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 PM복에서 말 한마디도 없는데 킥오프는 언제 해? 킥오프를 왜 해?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죠. 킥오프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고객과 프로젝트 팀이 만나서 착수 회의를 하는 거죠. 범위가 언제고 일정이 언제고 원가가 얼마가 드는 거고 주요한 리스크가 뭐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공식적인 커미트먼트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미팅, 이것을 우리는 킥오프, 한글로는 뭐라 부르죠? 착수회의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PM복 어디에서도 이런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선 또 문제는 나오고. 이런 식의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거냐.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지식 영역, 5개의 프로세스 그룹에 47개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흐름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일부 ITO의 중요한 인풋, 툴 앤 테크닉, 아웃풋, 이 산출물은 일부는 암기까지 포함시키면 무조건 붙죠. 이렇게 제 200제 문제풀이와 최근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제가 문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하루 종일 이 강의만 충실하게 몇 번만 듣는다면 틀림없이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VM 문제 혹은 상황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오늘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PMP 바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EVM 암기할 건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 동영상 20번만 보세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프라인은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 동영상은 이미 5일치의 모든 과정을 문제까지, PMP 바이블 문제까지 촬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다니세요. 그렇게 되면 2개월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서브 노트 있어야죠. 당연히 서브 노트, 본인이 생각하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PMP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ITP의 PMP 이러닝을 보면 약 1200페이지 정도 이 분량이 아마 그 교재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먼저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암기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A4 용지라든지 별도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강의 수강하고 PMP 바이블 제가 저자인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이거 작성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5주 차에 파이널 테스트 있거든요. 이거 플러스 오늘의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그냥 5번째는 한글이 오역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PMBOK는 이런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된 요거까지도 같이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어까지 당연히 뭐죠? 당연히 5번째 5에 대한 에디션이기 때문에 요거 영어까지 같이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합격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될 리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70% 이상으로 현재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PM의 윤리 규정이 최근에 규칙 트렌드에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전히 맞습니다. 레서스 런더 습득한 교훈물, EVM, 프로젝트 헌장,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지식 영역과의 융합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ITO가 적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ITO 문제 여전히 있고요. ITO의 상황 문제가 나오는데 이 상황 문제가 ITO에 대한 내용으로 매핑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ITO 문제가 아닌 걸로 사실은 보시는 분이 많죠. ITO와 상황 문제가 사실은 혼합되어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산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푸시는 계산 문제는 오늘 정도 해주시면 충분할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 샘플이 또 올라가 있는데 그것까지 보시고 반드시 ITP나 우리 KPC 기술사에 그쪽 카페에 합격 후기를 남겨주셔서 서로 간에 윈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MP ITP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동영상이 모두 있죠. 그래서 그쪽 사이트에서 지금 모든 동영상을 한 번 이상 몇 번 꼭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동영상에 이렇게 PDF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빈출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촬영을 할 건데요. 기존의 PMP 전체 수강자에 한해서는 오늘 8시간 가량 촬영하는 걸 무료로 다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나왔던 상황 문제를 중심으로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강의했던 것을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15일 이 날짜부터 촬영을 하면 현재 앞으로 6판이 나올 때까지 약 한 2.6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닝에 대해서 기존의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를 총정리를 몇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최근 문제는 오늘의 200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42개가 넘어간다면 합격의 확률은 80%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합격자의 평균 합격률이 35%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이 70% 이상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지금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